대게랑 킹크랩 먹고 싶은데 나가리다. 안녕하세요, 팡팡부동산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려고 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는 안 가고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서 드디어 나도 걸리겠구나 했는데 아프기만 하고 5번 연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요즘 아주 이슈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랑 아주 먼 국가도 아니고 바로 윗 동네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1세기에 전쟁이 터진 게 정말 놀랍고도 믿기지 않지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혹시나 길을 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내 집 앞마당에 안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옥상 가자! 자, 첫 번째,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하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우크라이나랑 붙어있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러시아는 사회주의고 우크라이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나토라는 곳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의 군대들이 내 집 옆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푸틴 형은 이거를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는 싫은데, 푸틴은 하지 말라 했다, 우크라이나는 싫은데 푸틴 형이 보여줄게 하면서 쳐들어간 겁니다. 자, 푸틴 형 입장에서는 나 뭔가 군사력도 센 것 같고 달러로도 많이 바꿔놓은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러시아 가스가 없으면 난방을 못 켤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나를 못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옆구리에 미사일이 있으면 기분도 더럽고 뭔가 대국으로서 다시 키우고는 싶은데 가오는 안 살고 내가 나이도 70이겠다, 인생이 뭐가 있냐, 죽기 전에 역사에라도 이름 한번 남기자, 뭐 이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나토에 가입 신청서는 냈는데 아직 안 받아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토법 제5조를 보면은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들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받아줬으면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지금 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다? 세계 3차 대전이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가 안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두 번째, 유가 급등입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전투기부터 탱크, 보급차, 헬기, 항공모함 등 전쟁에 필요한 필수 무기들이 전부 다 석유로 움직이거든요. 전투기만 하더라도 JP-8이라는 특수한 기름을 가득 싣습니다. 1.5리터 음료를 5,000개나 실을 수 있는 양인데요. 중요한 거는 한 번 비행을 다녀오면은 다 쓴다는 거예요. 탱크도 항공모함도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유가들은 수요만큼 공급량이 따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원투데이 거래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량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한 축을 담당하던 산유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정해진 수요는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러시아라는 큰 한 축이 무너지면서 공급은 한정적이고 유가가 폭등을 한다는 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죠. 이게 중동에서 증산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맞았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퍼놓은 기름은 넘치는데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비행기니 선박이니 전 세계 모든 무역은 기름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올스톱이 돼버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라도 증산을 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정유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터라 쉽게 증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 격인 나프타라는 거를요, 러시아산이 20%, 그리고 석유 역청유는 90%, 시멘트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인 유연탄, 이게 시멘트 가격의 4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데요. 이게 러시아산 의존율이 70%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런 원자재가 오르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 그리고 모든 부동산의 분양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1년 지날 때마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 또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급할 게 없어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분양가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 또한 폭등하게 되고 거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그치만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답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원자재와 석유의 공급난으로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유럽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사장님 이걸 보고 있습니까? 이 대머리 쉽게 설명하자면 물가는 물건의 값이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이 말이 뭐냐? 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요 똑같이 금리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 진짜 올릴 거야 하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안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0.5에서 0.75, 1.0, 1.25% 이렇게 세 차례나 인상을 했죠. 왜냐? 당연히 원화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높고 훨씬 더 안전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금리가 같다면요 무조건 달러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붙잡을 방법은 미국보다 돈 더 줄게, 그 돈 여기에 투자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시면은 금리가 20%거든요. 그럼에도 러시아에 있는 모든 해외 자본들이 유출이 됩니다. 왜냐? 20% 준다고 칩시다. 근데 진짜 받을 수 있어? 나라가 망하면 끝인데 하는 심리가 팽배한 거죠. 여튼 이러한 세계 경제 불안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거죠. 금리가 높은 순간 대출 이자를 더 내야 되고, 그렇다고 내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자 내고 외식하면은 원래 같았으면 통장에 100만 원 정도 있었어야 정상인데 이제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시면요 돈이 없으신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요 서민만 죽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금리가 높다고 집값이 잡힌다? 대출 안 해주면 집값이 잡힌다?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기준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2배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입니다. 지금 집값 하락한다고 뉴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오를 곳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민과 상류층, 초양극화는요 이미 엄청나게 벌어졌고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되었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관심 없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나를 상류층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입지에다가 투자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대게랑 킹크랩 먹고 싶은데 나가리다. 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